너 때문에 우리 집 개박살 났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극도로 심하고 며칠째 잠도 못 자며 심각한 상태에 있다. 나의 가족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나는 매일같이 지옥 같은 하루에 살고 있다. 안녕하세요. 날개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 시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원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탄원을 하는 글이나 문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경우는 우리 사정을 잘 봐주기를 바라는 판사님에게 쓰는 일종의 내 마음을 적은 문서입니다. 탄원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탄원서가 거의 반성문을 의미하는 듯하나 민사소송, 가사소송에서는 원고, 피고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굳이 반성할 일까지는 없으니까 반성은 빼고 심경을 잘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상간자 소송 탄원서 샘플 양식은 아래 고정 댓글 블로그 링크에 첨부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본인에 맞게끔 수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원서 작성 시기 및 제출 방법. 탄원서는 워드로 작성해 참고 서면 형식으로 제출하세요. 누구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필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필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에서는 복사, 붙여넣기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워드로 된 문서 제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이렇다 하니 권장하는 내용대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탄원서는 판결 선고일 10일에서 2주 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늦으면 판사님이 이미 판결문을 써놓은 상태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을 적을 시점 바로 직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는 이유가 판사 입장에서 마침 판결문 쓰려고 하는 타이밍을 맞춰서 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A4 용지 2장 정도가 가장 좋고 길어도 3장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길다고 다 읽어보지 않아요. 핵심만 적당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판사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와 글을 사용하라. 오타 검수 등을 통해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글을 작성해내세요. 네이버 등에서 오타 검수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오타, 띄어쓰기 등을 검수해서 제출하세요. 이유는 판사님들은 오타 없는 정확한 문서만 매일매일 읽어봅니다. 그런 문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판사님이 거부감이 없는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승전결의 내용 전개에 충실해서 내세요. 기승전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서 없이 내지는 마세요. 판사는 매일 변호사 등의 전문적인 서면을 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허술한 나의 탄원서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는 격식을 갖추어서 내세요. 셋째, 준비서면, 참고서면과 중복된 내용은 배제할 것. 각종 서면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은 빼고 제출하세요. 탄원서는 변호사님이 작성하는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이 아니고 사건 당사자, 즉 내가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증거 등의 논리적이 아닌 나의 심경에 주목하시고 이미 언급한 내용을 또다시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에서는 증거 등을 첨부하지 마세요. 탄원서는 전문적인 법률 서면이 아닌 개인의 심경 또는 말 못할 사연을 적어내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넷째, 읍소, 징징거림도 현명하게. 개인적인 심경을 적어낸다고 해서 너무 읍소와 징징거림으로 꽉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읍소도 적당껏, 징징거림도 적당껏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내용 없이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만 남발한다면 판사님이 봤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이런 징징거리는 문서를 봐줘야 하는 판사님의 심경도 헤아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탄원서는 개인이 쓰는 것이다. 어디서 서식 본 걸로 복사 붙여넣기처럼 그럴싸하게 전문가처럼 쓰지 마세요. 개인이 변호사만큼의 법률 지식을 가미해 쓰는 것은 어쩌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더 어설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쓰는 것이니 너무 전문가처럼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섯째, 상간자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났다는 식으로 써라. 상간자 소송은 내 정신적인 피해를 돈으로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강한 멘탈로 내 가정 잘 지켜서 아무 이상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상간자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났다는 점을 많이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정신적 피해를 입은 내용을 추가해라. 몇 년 몇 월부터 외상후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고 불륜으로 인해 살이 몇 킬로그램 빠졌다 등의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진단서 등의 증거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 중이라는 점을 적어내거나 아이가 불안해한다거나 회사 일을 집중할 수 없어 휴직했다거나 하는 점을 글로 잘 적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분노를 감춰라. 개인적으로 상간자 소송에서 분노가 안 일어날 수는 없죠. 하지만 탄원서에 상간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할 값어치도 없습니다. 분노가 있는 것은 당연하니 어느 선까지는 원망을 적어내셔도 되긴 하는데 성격 파탄자처럼 적어내시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신금을 올려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피해를 입었고 상간자 때문에 내 아이도 피해를 입었고 내 가족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어필하세요. 결론은 너 때문에 우리 집 개박살났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극도로 심하고 며칠째 잠도 못 자며 심각한 상태에 있다. 나의 가족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나는 매일같이 지옥 같은 하루에 살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본인 상황에 맞게끔 탄원서에 잘 녹여내서 판사님의 신금을 올리세요. 이상으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 시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9가지 핵심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는 이유는 제 3자처럼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은가 또는 내용이 너무 허술하지는 않은가 등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내세요. 탄원서가 판결에는 큰 영향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자위의 의미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탄원서를 잘 적어내서 판결금이 잘 나온다면 그게 바로 상간녀, 상간남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모쪼록 내 심경을 잘 적어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개였습니다.